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설, 죄송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는 휴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월 5일 날, 2월 5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날 수업하고, 4일, 그 다음에 토요일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월 5일 날 부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2월 초에 수업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은 수업을 하려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차편을 몇 주 전서부터 알아봤는데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지금은 오늘까지 확인해 봤더니 외진 상태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수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 수업 못한 것은 2월 5일 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 좀 보고요. 행정심판 그다음에 다음 주는 행정소송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소송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한 제 예상으로는 한 3교시 정도부터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진도별 기출 아니다 진도별이 아니죠, 그쵸? 동형으로 된 기출 변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행정심판을 좀 제대로 좀 볼게요. 행정심판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눠드린 거 보면서 쫓아오시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자료 없으신 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자, 일단 행정심판은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그쵸?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위법의 동그라미 쳐야 될까? 부당의 동그라미 쳐야 될까? 부당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행정기관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지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 가운데서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의 신청이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행정심판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에서는 이의 신청이 끝나면 바로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 옆에다가 자, 옆에다 써주세요. 그런 경우는 뭐가 안 될까요? 재심판 청구가 안 되겠죠.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심판 청구가 되겠죠. 근데 재심판 청구는 우리가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는 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뭐가 있냐?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은 그냥 절차상 이의 신청이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 관련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그래서 여러분 민원, 세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민원하고 조세의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난민법상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요. 그다음에 자, 줄여서 토지보상법 또는 토지수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거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으면 자, 소송으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민 토지 수용 두 개씩만 외우겠습니다. 난민 토지 수용. 수용은 행정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민원하고 세금 관련한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고 난민하고 토지 수용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이다. 그래도 별표를 하나 치자면 토지 수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다.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수용 재결은 강학상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수용 재결은 대리죠, 대리. 예, 대리. 원래는 누가 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못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서서 대신해서 해준 게 수용 재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인데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전문 분야만 하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심판에 가름하는 그 얘기는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특별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공무원, 교원, 공무원이나 교원. 여기서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공무원하고 선생님, 소청심사. 여기서 소청심사라는 것은 이들의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징계에 대한 심판을 소청심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것도 특허심판 따로 있고요. 조세심판도 따로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나 행정심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으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심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다 아시겠지만 소송에서는 판결이라고 부르지만 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송은 법원이 진행하는 거고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즉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심판에서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따로 발생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모든 차이가 출발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행정심판은 권력분립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까지도 다룰 수 있다? 부당함까지도, 부당 여부까지도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당 부당의 문제까지도 심판에서는 다투게 되는 거고 소송에서는 위법성만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행심판을 행정심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일 때 의무이행심판을 할 수가 있고요. 소송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밖에 못하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부처분일 때 의무이행 심판과 취소 심판 둘 다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취소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는 못 가요. 어디로만 간다? 취소 소송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판에서는 거부처분일 때 의무이행 심판도 갈 수가 있고 취소 심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뭐와 뭐가 된다? 부작위와 거부처분이 된다. 아시겠죠? 자, 부작위와 거부처분을 판례에서는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부르죠. 소극적 처분. 자, 부작위와 거부를 합쳐서 소극적 처분이라고 부르고 소극적 처분은 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차이가 나죠. 물론 부르기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판에서는 청구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행정 시판 같은 경우에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자,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여기서 안날에 동그라미 주세요. 안날. 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날.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날. 그거를 판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안날, 진짜 안날, 알게 된 날, 머릿속으로 알게 된 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행정행위의 처분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자,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달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경우를 우리가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거하고 현실적으로 안날하고 다른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거는 내 가족이 받아도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거야. 근데 내가 몰라도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때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계속 바꿔서 낼 겁니다. 시험 문제는. 자, 안날이란 알 수 있는 상태의 노인 것이다. 혹은 도달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소기간을 이야기할 때 안날에 의미하고 효력 발생 1을 얘기할 때 알 수 있는 상태 노인 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